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동 측에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종은동 측에서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김요정 동지, 조용원 동지,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 정승일 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시험 사격을 함께 지도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전개 시간을 측정해 보시며 이번 시험 사격에서 확증할 지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험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은 시험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되었으며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는 전투 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 기능이 최종 검증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얻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서 연속적이며 기록적인 성공을 안아오고 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우리식 전술유도 무기들의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국방과학 분야의 최첨단 설정 목표를 계속 줄기차게 점령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과학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전체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지도 간부들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져주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자기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저체적 국방공업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당의 용도를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충실하게 받도록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을 계속 일으켜 나갈 불같은 요리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 위협, 인류 자주 위협을 비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다음없는 경모심은 선군절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은 1960년 8월 25일은 선군혁명 역사에서 빛나는 사변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조선은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전열에 들어섰으며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섰다고 격찬했습니다.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조선인민군과 같이 탁월한 수령의 용도 밑에 불패의 대오로 자라난 군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세인이 경탄하는 시세의 천천영장 김정일 동지의 선군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 정치로 조선인민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키우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군정치연구 네팔 문화연단 위원장은 김정일 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수천 페이지의 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명하고 담대한 정치라고 지적했으며 도이칠란드 베를린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10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리 방문해온 파울로 세루지우 바르보사 브라질 연방 국회 하원 민주노동당 그룹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국 각 관 및 호텔들 사이의 열의 경연이 조선열의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함경남도 신흥관에서 있었습니다. 부문별로 나뉘어 기술 경연 및 동석식사 접대봉사 경연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범 출연을 배합한 경연에서는 재료 배합, 가공, 담기, 맛, 예술성 등 평가 지표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관열의 경연에서는 옥류관, 청류관, 함경남도 신흥관, 평촌각에서 지정된 시간에 자기 지방을 대표하는 특산요리, 자기 식당의 번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요리들을 내놓아 참가자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양각도 국제호텔, 평양고려호텔, 신흥산요관, 서산호텔, 장수산요관이 호텔 요리 경연에서 우수한 가공기술과 경험으로 고유한 맛과 향기, 색을 잘 살린 특색 있는 요리를 내놓고 접대봉사를 친절하게 해서 손님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선발된 요리사, 접대원들의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음식 솜씨와 봉사 수준을 보여주는 시범 출연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인 판캄 이파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 동지와 시사왓 캄사리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여성 근로자와 라오스 대사관 여성이 대표단 단장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영 동지와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인 판캄 위파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주석 사이의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선대 수령들에 의해서 맺어지고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 온 동지적이며 전략적인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위협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해서 10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인 판캄 이파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영 동지, 조선 라오스 친선협회 위원장인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 동지, 외무성 부상 리길송 동지, 관계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초응비서 분양 워라치 동지의 건강을 축원해서 잔을 들었습니다. 조선 볼가리아 친선의원단 위원장 리정역 동지와 스토이안 미르치에브 볼가리아 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0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웅철 동지와 이바일로 요르다노브 주조 볼가리아 공화국 림시데리 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친선 의원단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당 대표단이 10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방글라데시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이 10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의 소강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대기념비를 돌아보았습니다. 빅토르 마누엘 루카스 주황연의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대표단이 10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영광 찬란한 혁명 역사가 집대성된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훌륭히 꾸려진 박물관의 여러 호실들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 사상탑과 개선문, 당창군 기념탑 등을 참관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대표단과 벨라루시 위첵스크 주체교육학협회 대표단이 10일 평양 교원대학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대학이 학명전 어린이 교육과 소학교 교육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교육과학 돈시관, 소학교 교수 방법 실기실 등 여러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 2단계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된 레바논 팀과의 1차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긴 우리나라 팀은 스리랑카 팀과의 1차 경기를 10일 스리랑카에서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 팀의 먼저 차기로 시작된 전반전 경기는 두 팀이 득점이 없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부터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던 우리나라 팀에서 경기 시간 67분경 17번 리창호 선수가 공격마당 왼쪽에서 넘겨준 공을 3번 장국철 선수가 머리받기로 성공시켜 결정적인 득점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팀이 스리랑카 팀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